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6시 50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에, 뭐 미정씨가 저거는 이제 스모타임 적용하고부터 5시에 끝나니까 자료를 정리하고 개장 기다릴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이렇게 녹화를 조금 남겨봅니다. 20위는 5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렇지만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금리는 올리면서 자금은 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약 막 70조에 가까운 지원은 540억 달러 어제 이미 나왔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도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죠, 지방은행, 여기도 미국 대형은행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자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미증시는 어쨌든 안정이 돼가지고 유력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 동향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CB는 50bp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은 예견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긴 한데 이 정도의 금리 상승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여지도 있었죠. 있었지만은 시장은 이러한 그 금리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경제가 올해 5% 이상 이제 성장할 것으로 다들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소요가 많아지니까, 소비가 많아지니까 원자재 가격 같은 거 올라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가 다시 조금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우리는 수출이 다시 좀 증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한편으로는 인플레를 잡는 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라가르드 총리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니까 금리를 다 50bp 올리겠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긴장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미리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 변동성 확대 요것도 주목한다 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하면 금융 시스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올리면서 돈은 또 공급하는, 이게 지금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나쁘게 보자면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데 돈 풀어버리면 인플레가 안 잡히죠. 근데 돈을 안 풀면 금융시장에 위기가 오고요. 나쁘게 보자면 양수협정으로 이상하게 걸리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일종의 이제 자신감이죠. 돈 풀더라도 금리 인상해가면서 시장의 북락을 방지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 아무튼 이 부분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결과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는데 불구하고 증권시장은 올랐다 하는 것이고요. 미국으로 가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지방은행으로 이렇게 위기가 이제 확산되는 듯 하다가, 여기서 보시면 메가뱅크들, 그렇습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해가지고 이 돈을 잘 모읍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예치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50억 달러를 지원한다 그러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0%대 급등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뱅크도 보면 그전날 이미 저점 대비 크게 돌렸고요. 이날 19.15% 올랐는데, 재밌는 건 그전날 하락, 이거 제가 참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그전날 급락을 했는데 이제 저가 대비 조금 돌렸다고 이야기고요. 급락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이 나오면서 아침에 이제 대바람에 전일 하락 시작 시가까지 거의 회복했다가 좀 출렁거리다가 마쳤는데 19% 올랐습니다. 요렇게 그 은행주들이 스위스건 미국이건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옐런 장관도 이제 상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지금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을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런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런 뭐 표현 발언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은행이 이 자금 지원한다는 이 부분들로 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어쨌든 뭐 안정이 되면서 크게 시장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 FOMC는 최근에는 이제 거의 금리 동결 이야기까지도 나오다가 아마도 한 25bp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고용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뭐 서비스 ISM 지수 PMI 지수 급등에 따라서 뭐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했다가 지금 금융 위기 수준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금융시장 안정이 급선무다 이래가지고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실업수당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제가 이 새벽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꼬입니다. 전주 20만 2천 건에서 예상이 20만 5천 건으로 조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9만 2천 건으로 더 줄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와 관련해서 보자면 조금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뭐 이건 시장에 큰 영향은 당장은 안 미쳤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원의 제조업 활동 지수 보면 마이너스 23으로 전보다는 조금 개선되는데 예상치보다는 못한 이런 정도. 서로 좀 이런 부분은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조금 호전이 되는 감이 이쪽은 또 조금 나빠지고 이렇게 좀 조금 엇갈리는 중입니다. 미증시는 전약 후강으로 뭐 거의 뭐 장대 양봉으로 끝났고요. 인텔 같은 경우 6%나 올라고 마이크로소프트 4%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2.48%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가 4.05%나 올랐습니다. 보시는 건 유럽도 좋았고요. 스위스도 보면 1.93%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나스닥 기술주가 4일째 양봉이고요. 2.48%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우 지수나 S&P 500도 양봉으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단기 바닥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다음 주 FOMC까지는 좀 변동성 확대, 혼조가 있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급박하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다른 악재가 없는 한 이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제기가 됩니다. 물론 뭐 SVB로부터 촉발된 금융시장의 혼란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워낙 그 당국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방어를 해내고 있고요. 뭐 옐런 의장을 옐런 의장이 아니라 연준 의장 옐런 재무장관도 미증시의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독일도 급락 반등 뭐 난리가 났고요. 이쪽은 아직 불안정한데 미증시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아침 시간에 얼른 녹화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전업종이 올랐고요. 이 통신 서비스 그리고 기술주 그러면 그냥 IT입니다. 미국은 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이렇게 크게 올랐고요. 반도체 섹터에 보면 엔비디아, 뭐 인텔 같은 경우 6.23%라고 AMD사는 7.72%나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들은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상대적으로 들어오르긴 했는데 다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은행들 보시면 다 이제 안정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요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면 지수는 아직 바닥에서 반전 정도인데 메타 고가 돌파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도 종가상 고점 돌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은 종가상 신고가 돌파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적게 빠지고 크게 날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AMD사 전고가 돌파입니다. 그런데 엑스모빌 같은 원자재 에너지 쪽은 약하고요.
JP 모건 등락하다가 지금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래간만에 이제 4.5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금 환율이 1,300원이 깨졌습니다. 한 15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유럽이 금리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 달러 약세니까 원달러는 강세. 그래서 이제 원달러 하락. 여기 환율이 한 15원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갭으로 떨어지다 갭으로 돌아서면서 3% 올랐고요. 신흥국 지수도 한 1.53%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국제 유가는 도지형을 내면서 그래도 반발은 보였습니다. 전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금 가격은 최근에 올라가다가 주춤했고요. 최근에 엘컴 대기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아무래도 뭐 안전자산 금 가격 상승과 연관이 좀 있죠. 그다음 미국 지수익률은 뭐 반등을 보였습니다. 야간 선물인데요. 22 금리 인상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초반에 유럽 증시 하락하고 이래가지고 308.15까지 떨어졌다가 313.3까지 올랐다가 이후 3.65포인트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그 파생하시는 회원분들한테 일단 데이트레이딩 위주로 가긴 하는데 미국이 변화일이 걸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롱 매수를 하고 가져가시라 했습니다. 사실 CPI 발표할 때도 롱 오버 의견인데 이거 뭐 발표하면서 변동성이 워낙 커질 수 있으니까 야간에 제가 그냥 잘라버리는 이야기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날 그대로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뭐 2에서 3% 이상 수익을 가져오는 분도 있었고요. 지난밤에도 일단 저는 308 깨면 손절 그랬는데 308.15 갔다가 308이 안 깨졌습니다. 안 깨고 올랐습니다. 근데 이걸 뭐 이 흔들리는 구간에도 끝까지 유지하고 밤새서 보신 분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의견은 309전에서 어제 롱을 사서 넘어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보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10년물과 2년물 미국 지수익률 간의 갭이 크게 좀 좁혀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요 며칠 전까지 완전 극도의 극한의 공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회복이 됐고요. 대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개인 투자자 협회 설문조사와 함께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시장이 안 좋겠다고 느낄수록 바닥에 가깝습니다. 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3월 15일 날 발표한 거 보면 지금 올라가겠다는 의견이 불리시 의견이 19.2%에 불과하고요. 하락하겠다, 베어리시 하겠다가 48.4%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이 극단적으로 낮을수록 그리고 이 완전 그 공포감이 극에 달할수록 되게 바닥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딱 얼마면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과락이다. 침체, 이런 것들 바닥권 이야기할 때 되게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정도고요. 그다음 애틀랜타 연원이 발표하는 GDP 나우인데 이건 1분기 예상치가 거의 3.2%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잠시 홍보 넣고 가겠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부터 네이버 카페 유료 회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향회원은 1개월 11만 원이고요. 종목은 유망주를 추천해서 나오고 장중에도 유망한 것들은 일단 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파생매매, 지수매매는 1개월 27만 5천 원입니다. 27만 5천 원인데 뭐 파생은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와우넷에서 카페로 옮긴 이후에 장중 실시간 계속 제공을 하는 구간 대단히 변동성이 크고 장중에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파생매매 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방향을 거꾸로만 잡지 않는다면 장중에 혹은 일간 단위로 큰 폭으로 등락하는 것이 많은 기회를 주죠. 물론 오버나이트 하면 굉장히 많이 먹고 시작하지만 안 하더라도 월요일만 해도 올라 나와가지고 급락하다가 급등했고요. 화요일도 보면 시가 위에 급락
하락하면서 중간에 잠깐 쉬고 다시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상승하다가 하락. 어제는 하락했다가 올려놓고 이제 흔들다가 갔는데 이 과정이 제가 모든 과정을 다 먹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 그 야간에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시간과 가격 이런 마디들을 절묘하게 치고 돌아갑니다. 절묘하게 치고 돌아갑니다. 이건 제가 뭐 중간에 계속 전해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자면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요. 특히나 어제 종반에 요 시간마디에서 꺾어지고 이 시간마디에서 돌아가고요. 보이실 겁니다. 요 시간마디 반등하고요. 이 시간마디 11시 55분이라고 적어놨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급락하고요. 요 시간마디부터 돌아가고 이러는 거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종반에도 이 고점에서부터 꺾고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309에서 롱 사서 오버나잇 하자 그랬죠. 308이 깨지면 스톱하고. 그런데 이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약간 현물 쪽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요 앞에 거 갈 것도 없이 수요일 날 제가 개장 전에 여러분 이 공개 방송을 한번 남겼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있고 로봇주를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침에 이 공개 방송 녹화를 하면서 당연히 제가 아침에 SPG하고 압축해서 추천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코아시아, 우리네, 신승델타 이런 것들이 나갔습니다. 개장 전에 나갑니다. 시가로부터 보면 물론 장중에 약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가는 건 있지만 신승델타 7%에서 고가 16%까지 올라갔고요. 시가가 우리네 시가 3%고 고가 14%까지 갑니다. 코아시아가 13% 시작해가지고 21%고 어제 그러고 나서 종반인데 다 눌러버리는데 어제 또 올라갑니다. 이거 SPG 수요일이니까 전전일이네요. 6.9% 시작해서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DI 동일을 제가 시가 추천해가지고 27%인가 고정까지 갔었다고. 28% 정도 되면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상가니까요. 상가 못 가면 되게 이런 목이 찹니다. 그다음에 솔트럭스도 나갔는데 이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지지선 위에는 있는데 아직 AI 쪽이 어제 일부 움직이긴 했습니다. 일부는 어제 이제 오픈했지나, 뭐 코난테크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와서 솔트럭스는 별로 안 왔고요. 근데 어제 개장 전에 제가 레인보우 로봇 SPG 또 나갔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드리고요.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 시가가 하락 출발해가지고 살짝 누르다가 결국 장중에 16%까지 올라가고요. SPG는 전일 양봉 크게 나왔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 출발해가지고 뭐 제가 이거 오전 고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장중 고가가 17%까지 오르고 뭐 그 뒤에 밀려버립니다. 레인보우 로봇은 시가에 15% 출발해가지고 이걸 제가 장중에 그 눌림목 주고 돌아가는 것까지 차트 패턴이 좋다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까지 일단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여기 보면 구름치고 전환선 치고 구름치고 올라가죠. 요 패턴이 어제 이제 몇 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오는데 우선 이렇게 개장 전에 나갔던 종목들로 결국 레인보우 로봇은 장중에 상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입니다. 장중에 제가 중계를 해가지고 보내드릴 때가 레인보우 로봇이 올랐다가 107,500 갔다가 장중에 누르는데 요 부분 구름 선행스핀 2는 이제 이 전체 상승이 절반이겠고요. 그다음에 구름대에 와가지고 살살 치면서 긴순 돌파가 나옵니다. 이게 딛고 전환선 딛고 구름 딛고 올라가죠. 그러면 사실 12시면 시간상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이게 오후 한 2시 뭐 1시 반 2시 정도 지나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종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잦고요. 근데 이건 일단 패턴상 매미하기 이쁜 그림입니다. 이러고 나서 모든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봇은 워낙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재료가 있었죠. 재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분 추가 매입한다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시경에 붙여도 올렸는데 혹시 장중에 조금 일찍 시작하면 이러다가 이제 누르기도 해요. 예, 누르기도 합니다. 누르다가 중간에 땡기거나 아니면 뭐 힘이 없어지는. 그래서 여기 무조건 매수라기보다는 매수를 해보되 예, 그다음에 전환선을 잘 타주는지 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잘 타고 가죠, 그죠? 예, 이건 그냥 이제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종목이니까 그렇기도 하죠. 이건 제가 장중에 절개서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원봉을 띄워놨는데 초반에는 급히 단기 매매를 모멘텀 매매를 해야 되니까 원봉을 띄우지는 않고요. 장중에는 한 5분 정도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그래 갖고요. 그다음에 LNF도 보시면 이 장중 이 원봉입니다. 예, 지금 이게 11시 한 30분입니까? 여기까지는 예, 비교적 추세로 타고 가다 해서 이탈이 나오죠. 이탈이 22평 이탈합니다. 장중 매매에서는 정배에서 22평 이탈하면 일단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잘랐다가 다시 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보면 62평가 구름축을 타고 이렇게 살살 돌아갑니다. 살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LNF가 오늘도 아마 지수 분명히 좋을 거니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장중에 쏘아드렸던 종도 그 종이는 공부용도 있고요. 뉴로메카 이거 오늘도 뜰 겁니다. 네, 오늘도 지금 로봇 관련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고요. 지금 전일 시간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다 올라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여기까지 눌러버렸죠. 그러면 시가 부분까지 사실 누른 겁니다. 그런데 구름대까지 딛고요. 장중에는 이건 여기서는 그냥 잘 휴식만 했고요. 여기 보세요. 2시부터 출발하죠. 아까 제가 레인보우롯은 좀 빨리 움직였다고 했는데 12시경부터 움직이는데 이건 워낙 재료가 있으니까 강한 종목이니까 그렇고요. 반드시 12시면 오른다 2시면 오른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목은 종반되면 이거 눌러서니까 또 갈까 아니면 에라 못 가네 막판에 이제 던지고 나오자 양당 간의 결정이 되게 종반되면 벌어집니다. 종가를 향해서 혹은 내일을 향해서 이건 더 가겠다. 이건 먹고 나오자. 결정이죠. 종반에 이루어지죠. 아침에 시가 이후에 붙이느냐 때려버리느냐. 붙였다가 때리고 도느냐.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걸 미리 다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장중에 보면서 단 테마 내용이 좀 살아있어야 되고요. 뉴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효성 TNC는 구름 지지고요. 어제 이제 긍정적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개장 전에 이것도 추천이 사실 나간 종목입니다. 시가부터 올랐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데 재밌는 건 이제 이건 별로 안 빠지죠, 그죠? 다른 건 이 중심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많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다 이 구름치고 보시면 2시경부터 또 돌아갑니다. 아마도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가 장중에 실제로 이제 쏘아보냈던 차트들이고요. 그다음에 개장 전 종목들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용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하면서 가보고요. 제가 미정시를 이걸 가지고 좀 볼까요? 어제 시황을 쓰면서 막판에 미정시가 변화일이 와 있기 때문에 롱을 사서 넘어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늘 차트를 안 붙였네요. 이상하네. 이따가 다시 붙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십시오.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 보시면 10월 13일 바닥에서 이제 43 상투 치는 건 다른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43일 지나고 44부터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버티다가 박스 치던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저점은 일목에 이제 보면 52가 기본 수치죠. 근데 저점이 51일입니다. 1일이고 이게 26 다음 27일 이렇게 다들 들어옵니다. 이래까지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는 10월 13일 최저점하고 여기하고 53일이고요. 그 다음에 53일이 바로 이게 언제냐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수치로 돌아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보시면 이제 이건 51, 52 변화일하고 26, 27 변화일 지나가면서 뒤집은 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변화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악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어제 제가 우리 이제 지수를 저점 대비 돌려놓고 미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은 롱 포지션을 오버나이트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S&P 500보다는 지금 기술주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변화일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리듬이 정확하게 치고 돌아갈 때는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점에서 마무리하기를 하고요. 어제 시간에서 보면 다 로봇입니다. 뉴로 오메카, SBB 테커, 그다음에 로봇스타부터 해가지고 다물도 그렇고요.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다 이거 로봇들입니다. 로봇 강세고요. 그다음에 AI도 그동안은 이제 재료가 많이 소모가 되고 별 재미가 없다가 어제부터 일부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개 찍어보면 오픈 엣지 같은 거 이제 긴순 올라탔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고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일수로 보시면 오늘 이제 13일차 정도 됩니다. 전체 시장이 보나마나 오늘 뭐 좋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한번 올라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단 뭐 AI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쉬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은 오늘 올라오면 추격은 아마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반 대형주들도 LG, 엔솔 같은 거 보시면 제가 이건 지난번에 저쪽에 있을 때부터 여기 지지 대단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일수로 보시면 여기 저점에서 보십시오. 일목이 26 딱 기본 수치 나오죠. 후행스피는 여기 찍고 돌아갈 때 여기 찍고 돌아가 버렸죠. 긴순이 돌아가는데 시세 같이 가죠. 그 다음에 또 긴순 지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LG 엔솔은 다른 2차전지 대형주보다는 무겁죠. 초대형주니까 뭐 시총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이거 흐름은 탄다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이라도 사라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시세를 보시다 보면 뭐 일목의 시간마디까지는 꼭 모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지선을 띄고 가다 이건 뭐 33, 34에 띄고 돌아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정배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분봉을 열어봤을 때 완전 정배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구간이 오면 여러분 적극 활용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30분봉입니다. 양운이 기준선 타고 올라가죠. 여기서 이탈하죠. 이쪽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4일까지 이거 올라가는 것만 하면 한 3일 정도. 이건 여러분 보시는 거 30분봉입니다. 30분봉. 완전 정배로 가죠. 여기서도 잠깐 요 횡보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상승이 보이고요. 이런 구간은 비교적 조금 짧게 끝나긴 합니다만은 이런 건 이제 역으로 일봉이 계속 흘러내리는 구간입니다. 기준선 아래 잠깐 돌파했지만 다시 이탈, 여기서 돌파 나오고 구름 상단 걸렸다가 가돌이 치다가 나중에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정배율 구간이 나왔죠. 그럼 지금도 이제 정배율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자면 기준선 이탈 전에는 매수하거나 보유해도 무방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균형표 차트 안에서 양운이의 완전 정배열 이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한번 광고 말씀드렸듯이 시황 회원은 월 11만 원 대단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생 회원은 요즘 뭐 장중에 선물 수익이 대단한데 1포인트 한 계약이 25만 원이죠. 부가세 3개월 가입하면 한 달에 한 24만 원, 25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포인트 한 계약 1포인트 회비로 한 달 내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는 것은 네이버 일목 이박사 카페 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